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박종호의 팟수다. 안녕하십니까 팟짱 애청자 여러분,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장윤선 기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어색하네요. 원래 누가 장윤선 기자가 진행을 하고 제가 옆에 있었는데 네. 오늘은 좀 역할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오늘은 박종호의 팟수다 시간인데요. 네. 장윤선 기자를 모시고 오늘 팟수다를 진행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히 비디오 버전으로도 저희가 그렇습니다. 좀 한번 네. 팟짱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박종호 기자는 비디오가 유리한데 저는 비디오가 불리해서 사실은 이 비디오 싫어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뭐 언제나 시문화 기자로 네? 불리고 네, 있는 예, 됐어요. 예. 장윤선 기자와 함께 이렇게 함께 했는데, 자 오늘 저희가 있는 이 자리가 어디죠? 네, 국회입니다. 국회죠. 예, 국회 본청이죠. 네, 본청 국회 본청 2층. 네.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본회의장이 있는 곳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빨간 카페트 위로 올라가면 바로 저희가 그 유명한 로텐더홀. 그렇습니다. 로텐더홀이 역전압 같은 거여서 네. 로텐더홀 명칭 개정안이 좀 지금 논의 중인데 어떤 이름으로 바뀔지 네. 정의와 국회의장과 논의를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오늘 있어요. 그렇죠. 예, 11시에 뭐가 있죠? 11시에 문재인 새정치 민주연합 대표가 네.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대국민 호소문 네. 이걸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희가 좀 이따가 직접 한번 네.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국회에 온 이유가 또 따로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는데 야당에서는 이건 정말 국민과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다. 그리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이 돌아온 거부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우린 자동 폐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뭔가 어떻게 보면 이게 상권 분립 하에서 국회를 정말 정부에서 무시하고 청와대에서 무시하고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혼자 알아서 독재처럼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대통령이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네. 이를테면 그동안 그 대한민국은 어쨌든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삼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 체제인데 그 체제를 자체를 네. 대통령이 어제 흔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어떤 의원들의 경우에는 그 80년대의 그 풍경을 본 것 같다 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도한 발언 속에서 묻어나는 그 전혀 그 이를테면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네. 듯한 그런 발언. 특히 이제 여당을 향한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 소리에 대해서 여당의 경우에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순응하는 모양새를 보이지만 야당은 그럴 수 없다. 네. 이런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희가 이 얘기를 나누는 이 순간 홍종학 의원님이 반가운 오셨습니다. 얼굴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운데로 오시죠. 오시죠. 가운데로 오시죠. 예. 홍종학 의원님 예. 저희가 비디오는 처음입니다. 그런가요? 네, 저희가 그 대선 올레 때 네. 주로 이 버전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올레가 끝난 다음에는 대선 평가를 이제 국회의원 회관을 돌면서 했었는데요. 국회 본청에서 또 이걸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그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박종호 기자가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아니, 제가 그 팟짱을 대신 진행하면서 의원님을 모시려고 몇 번씩이나 네. 연락을 드렸는데 못 뵀습니다. 저는. 의원님 바쁘셔. 바쁘셔가지고 한창 바쁘셔가지고 못 뵀다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은 이렇게 웃음이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게
21세기 상권 분립 국가가 맞나,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국가가 맞나, 이런 의문들을 많은 분께서 제기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배운 민주주의하고 네. 대통령께서 배우신 그 민주주의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국회라고 하면 그 로마 시대의 그 호민관부터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왕의 압정에 대한 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의기관, 그것이 이제 시민혁명을 거쳐서 사실상은 왕과 독립적으로 국민들의 대의를 그 받아서, 그래서 왕의 권한을 견제하는 수단이고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민주주의가 확립이 되면서 사실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회가 가장 우선이다. 네. 이런 것이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정설이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제 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이게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인식이 굉장히 그 고루하구나. 옛날 그 왕권주의 시대의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는구나 해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10시부터 의원총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의원님들이 의총장으로 들어가고 계신데 오늘 그러면은 어떤 의견이 좀 모아질 것 같은가요? 어떠십니까? 저희는 이제 이러한 그 대통령의 이런 잘못된 인식,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그거보다는 어제 발언에 굉장히 험악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한 국가의 대통령이 험악한 얘기를 그렇게 한다. 배신이다, 뭐 심판이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그런 거죠. 네. 그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그러면서 사실상 정치권을 다 무시하고 네. 나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은 아무도 안 보겠다는 얘기랑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들어요? 국민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을 통해서 대의기관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들인데 국민의 대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독재적 발상이고 그 발언이 아주 저희는 그 아주 충격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심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거기 보면 표를 얻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 그 실제로 네. 그 뭐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딴 얘기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본인이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박근혜 정부의 지금 공약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 젊은이들을 화나게 하는 반값 등록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상 보육 뭐 이런 거 지금 다 안 지켜 오히려 무상급식 지금 거꾸로 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기초연금 다 드린다고 했다가 지금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죠.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뭐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 치료비 다 하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다 정규직으로 하겠다. 네. 그다음에 빚으로 고생하시는 분 300 몇만 명을 다 구제를 하겠다. 네.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했다가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본인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본인이 얘기한 것은 전혀 그 본인의 잘못된 공약을 지키지 않는 그런 그 거짓말 정권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 그 지금 이제 정치 국회에다가 모든 핑계를 돌리고 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29분의 우리 고귀한 생명이 그 앗아갔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정부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대통령이 지난번에 저 노무현 정부 때 하신 얘기가 있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 국가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지금 그것을 국민들이 묻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 그런데 그 대통령은 구중궁궐에 갇혀서 국민이 그렇게 굉장히 지금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나타나지 않았던 대통령. 네. 그래서 무능 때문에 전 세계에 있지도 않은 이런 그 중동 지방의 이런 그 독감에 대해서 온 국민이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데 중동식 감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완전히 한국 감기가 돼버린 네. 세계를 위협하는 한국 감기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안 하신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바로 이 본인의 실책에 대한 국민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비판이 두려워서 그것을 이제 전환해 보려고 덮는 거죠. 뭐 새로운 예. 걸로 덮고 네. 남 탓하면서 덮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서 마치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친위 부대여 가만히 있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어제 대통령 말씀 보니까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걸 살려야 돼서 법안 통과를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또 비판했는데 경제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경제 살리자고 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갑갑한 게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서서 경제 정책을 할 때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좀 잘못된 정책이다. 그러니까 재벌들 위주로 이렇게 정책을 펴면 한국 경제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고 그것은 위기를 오히려 가속화시키지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금년도에 재정 적자가 33조 예상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날 겁니다. 이건 사상 최대 수준이고요. 메르스 때문에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미 33조 원의 재정 적자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금리도 사상 최저 금리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돈을 지금 시중에다 풀고 있다는 얘기인데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지 뭐 아까운 돈만 지금 낭비하고 있다. 실탄을 허비해 가면서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를 가계부채 늘어나서 위기에 지금 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3년이 지나면서 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 틀렸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 정책 틀렸다. 이것을 이제 온 국민들이 느끼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또 은근히 그게 아니라 국회 때문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논리인데요. 네. 이게 좀 맞나요? 그게 납득하기 저기 어려운 게 저희가 지금 통과시키지 않는 법들은 대개 재벌 특혜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 이런 법들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막고 있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 재벌 특혜법이지만 작년도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런 법 외촉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과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에서 일자리가 뭐 몇만 개가 늘어난다 그러는데 지금 실제로 일자리 늘어난 것은 뭐 200개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바로 이렇게 그 공정거래법의 아주 큰 원칙을 어겨가면서 재벌한테 특혜를 주는 법이었지만 네.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통과를 시켜줬는데 네. 실제로 그게 거짓말인 게 밝혀졌죠. 반면에 지금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는요. 우리 학교 앞에 애들 다니는데 거기 관광버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네. 그다음에 거기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면 애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됩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법을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특정 재벌이 꼭 학교 앞에다 그렇게 관광 호텔을 져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특정 재벌이 거기 땅 사서 거기다 짓겠다 그러니까 그 재벌을 위해서 그 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 네. 이거는 땅콩법이죠. 그 땅콩 회사를 위해서 특히 그렇게 지금 국민적 지탄을 받은 그 재벌을 위해서 아직도 그 재벌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에 저희가 아주 그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얘기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죠. 그것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요. 그것은 저희가 얘기할 때 이거 의료 민영화법이다. 그래 의료하고 관계 없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겠다. 뭐 다른 데도 문제는 있지만 그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있지만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저희가 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여야 영수회담 할 때 청와대에서 할 때 그때 사실상 합의를 본 거거든요. 의료 부분은 빼고 그러면 통과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대통령께서는 별 얘기 없으셨고 네. 김무성 대표께서 여당 대표께서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한 거죠. 그거에서 이제 거의 대답을 안 하니까 거의 묵인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합의를 본 것인데 네. 김무성 대표가 나와서 지금 말을 바꾸고 있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네. 그게 아니고 그거는 넣어야 된다.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밀기 때문에 그런 겠죠. 바로 이것이 청와대만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의료 영리화법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지금 가장 메르스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그렇죠. 의료 영리화가 얼마나 이게 국민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나를 명확하게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뼈저리게 느끼고요. 네. 공공병원 문제하며 저희가 얘기한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의 일관적인 생각이고요. 저쪽은 새누리당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지금 민영화를 해야 되겠다. 공공성을 지금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그 홍준표 지금 경남지사가 대표적으로 그거 했는데요. 네. 그것을 지금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국가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 이 순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가갑합니다. 네. 장윤성 기자도 네. 옆에 지금 있는데 네. 자 오늘 저희가 비디오로 한번 여기 진행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훨씬 더 좋으신가요? 좋은데 이거 언제 나오는 거예요? 조금 이거 잠시 뒤에 나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바로바로 또 네, 바로바로 올립니다. 팟짱에 올립니다. 저희는 네. 속보 전문 오마이뉴스. 네. 뭐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 뭐 시청자분들 보고 계신데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저도 이제 정치인으로서요. 어제 그 사태를 보면서 의회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심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인지 명확하게 보시고 누가 재벌을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네, 팟짱 애청자 여러분. 지금 제 옆에는 우상호 의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지금 바로 이곳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장 앞인데요. 네. 바로 이 야당이 어떻게 보면은 짓밟힌 상황, 국회가 짓밟힌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결의를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상호 의원 모시고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의총장 들어가시다가 잡히셨어요. 네, 저희는 잡혔어요. 저희가 네? 딱 양쪽에 붙어서 붙어가지고 딱 이거. 체포를 이게 했는데 무슨 옛날 연행되는 느낌이야. 80년대 같이 돌아간 거 아니에요? 정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뭐 대통령이 어떤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네. 저는 거부권 행사 그 자체보단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뱉은 저 일련의 언어들이 이거는 거의 국민들에게 비수를 들이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저렇게 표독스럽고 저렇게 독선적이고 오만한 저런 대통령의 언사는 참 보기 힘든 것 아니냐. 그래서 거부권 행사 그 자체보다는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저 태도 저것이 더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어제 되게 중요한 워딩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배신의 정치, 네.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심판해 달라 그런 정치를 이런 말씀을 네, 요즘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네. 코미디에서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런 코미디가 있는데 오, 세다, 센 발언 세다, 하셨어요. 세다. 아니, 대통령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이게 그 대통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고 네. 국회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 있는 겁니다. 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자신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 이성적으로 대처하면 되는 것이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국회는 배신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거야말로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발언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사법부가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리면 배신의 사법부고 그런 겁니까? 그게 제가 아니 살다가 내가 진짜 내가 옛날에도 이제 그 아버지 그 딸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만 네. 무슨 이런 탁도 없는 소리를 혼자 관저에서 혼자 내거릴 수는 있지만 자기가 도와줬던 여당 정치인들이 어떻게 내 말 이렇게 안 들을 수 있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따위 발언을 한 저는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공인 대통령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다. 네, 그리고 도하 뭐 보수 언론까지 오늘 사설에서 전부 다 그걸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반성해야 됩니다, 대통령. 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야당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까요? 네, 의총에서 지금 오늘 의총에서 먼저 어제 의원은-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네. 결의에 차서 농성에 들어가셨고 네. 또 우리가 일단 그 국회 모든 일정을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했고요. 네. 다만 지금 메르스 전국의 또 가뭄 전국인데 우리가 본격적인 장애 투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또 그런 또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지혜롭게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제 하루 야당 의원들은 분노와 울분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네. 어제 국회 끝나고 이 앞에 술집에서 네. 야당 의원들 진짜 거의 만 70%가 3, 4, 5 모여서 울분을 토하면서 이 격분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눈도 지금 좀 빨개지셨어요. 네.
네, 어제 울분에 찬 한 잔 술을 또 국민들이 야 너는 술만 울분 분노하면 술만 먹냐 이럴까봐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만큼 네. 예 어제 정말 우리 당이 최근에 조금 내분에 휩싸여서 좀 네. 이렇게 약간 휘청거렸는데 어제만큼은 정말 똘똘 뭉쳐서 박 대통령의 횡포와 독선에 분노하는 하루였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의원님들께서 의회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야당이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의원님 일단 의총장으로 빨리 들어가시죠. 허리를 다져주십시오. 네. 최민희. 저희가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갈라 그랬는데 이미 찍어놔갖고. 아니 찍혀 있는 상태에서 가버리면 도망갔다 그러실까. 제가 눈치를 봤는데 하여튼 역시 우리 강신우 기자가 최고예요. 아니 이분이 아주 센스 있는 분 같아요. 오마이뉴스 강신우 기자입니다. 네, 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찍은 것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의원님이 민주언론 운동 하셨기 때문에 이걸 딱 기자를 딱 찍습니다.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얘기가 쏟아져 나온 건데요. 저는 이제 밤새 생각을 해보니 더 걱정되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서 상태가 비정상이다. 정서가 비정상이다. 네, 그래서 비정상의 정서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새누리당 의총 그 기록을 네. 쭉 보면 김무성 그러니까 두 분이 김무성, 유승민 두 분을 네. 지칭하는데 두 분이 대통령한테 가서 뭐 사과해라, 사죄해라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심기 관리에 여당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심기가 비정상인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한 것 같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네. 어떻게 정상적인 국정을 하실 수 있을까 네. 이런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가 한편 돼요. 그래서 네. 이거 아주 다른 측면에서 혼자 고민을 많이 제가 보기에 했어요. 여성 정치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판단인 것 같아요.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하고 정서에 좀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네. 앞으로 어떤 도발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더 할지 모르겠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제 그 언어를 보면 분노의 언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한의 언어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자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필요한 일을 잘하기 위한 말을 해야 네.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분별력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동시에 거부권의 내용이 제2 요구잖아요. 네. 근데 어제 그 분노의 언어는 제2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내라 너네 이렇게 지시하달하신 거거든요. 지시하달이었다.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거부권은 제2 요구입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그런 극한적인 언어를 쏟아내면서 여당 단속에 나서서 진정으로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너네 정말 여기서 끝내. 더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하는 네. 저는 협박과 겁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에 대한 협박과 겁박 그리고 특히 여당 지도부. 야당이기보다는 여당 단속이 지도부. 1. 네. 그렇게 되면 전선이 자연스럽게 네. 국회 대 청와대에서 여야로 넘어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정의와 국회의장의 입이 네. 정말 최대 초점이 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대여 투쟁을 하면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단식, 삭발만 안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런가요? 네. 그 빼고는 뭐 네. 걷고 울고 굶고 그렇죠. 예, 네. 뭐 천막 당사, 천막 당사도 했죠. 만들어서 별의별 예. 걸 다 해봤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닥을 잡아서 이게 거부권 그러니까 저희가 국회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건 사실 법적 절차에 따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어쨌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하신 거고 제2 요구를 하신 겁니다. 네. 그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칙을 지키는 게 국회의 위신을 지키는 첫 번째 작업 같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본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여당 의원들이 참석을 대거 안 할 텐데 그러면 표결에 붙여봐야
이것은 자동 폐기 수순으로 그렇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새누리당에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당연하죠. 네. 그렇게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네. 의석이 새누리당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싸움을 계속해서 실용적으로 얻을 게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정치라는 걸 실용만으로 한다면 오포지트 파티, 네. 그 절대 다수 여당에 대항하는 오포지트 파티인 야당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네. 결국은 저희가 얼마나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실용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네. 원칙과 명분을 지키는 싸움에서 얼마나 단호하고 결의에 차고 일사불란한가. 네. 저는 국민들께서 저희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럼요. 그 세 가지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저희가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결의에 차서 네. 이 전국을 관리해 나가는가. 정말 중요한. 저는 거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당에 마음 닫았던 네. 우선 저희 당 지지자들부터 저들이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진정성을 가지고 네. 그런 마음을 열어주실 테고 그 지지자들의 마음 여심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대통령이 제가 비정상이시라고 보는 것은 메르스 지금 치사율이 17.1%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저희가 그 국회나 대정부 질문 상임위 등에서 정부가 보고한 게 최대가 10%뭐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17.1%면 비상이거든요. 네. 이 비상 시국에 이걸 비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네. 그런 국회와 여야에 대한 분노의 언어를 쏟아내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정서가 불안정하다는 표현으로 보여서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 서막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는 게 정치부 기자들의 분석입니다. 네, 근데 예. 그 서막의 분석이 이제 네. 좀 초점이 다른 거지 같은 네. 생각이죠. 저도 네. 서막이고 오늘 트윗 보셨는지 네. 제가 트윗을 쭉 봤는데 네. 정확하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목표는 이룬 것으로 보여요. 보수 트위터리안 혹은 네. 저는 알바인지 뭔지 네. 정체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수 성향의 트윗들이 정확히 김무성, 유승민 두 대표를 겨냥해서 네. 대통령을 일개 국회의원들이 흔든다든가 뭐 그런 어떤 보수 결집 트윗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트윗이 먼저 반응하고 네. 그다음에 여론이 쫓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읽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 이 정국 운영이 어떻게 될지 그러게요.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의원님 지금 비공개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이 됐나 봐요. 전환이 네. 돼서 기자들이 기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줄이 줄줄이 나오고 있고요. 보좌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11시에 문재인 대표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네. 그 전에는 의총이 끝날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으로 의총이 진행될지 그 내용이 아마 호소문에 자, 말씀드리는 순간 서른 위원장님께서 핸드폰을 네. 보시면서 어디 가시는지 서른 위원장님께서 핸드폰을 보시면서 어디 가십니까? 접니다. 의총 참석 안 하시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약속이 있어요.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팟짱 지금 공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이 지금 비디오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시면서 굉장히 무수한 말씀을 쏟아내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중심을 잃은 것 같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어제 하셔야 될 부분은 메르스에 대한 이 초등대응 실패 등 본인의 가오에 대해서 정중하게 국민 앞에 사과할 때였는데 사과는커녕 그걸 감추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국회와 정부를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선포하던 따른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지 우리 지금 당에서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참 불쌍해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겠어요. 예. 짧고 굵게 예. 말씀해 주셨어요. 이해할 수가 없다. 네.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불쌍하다. 지금 보면 불쌍하다. 지금 야당 의원님들의 네. 진단이
대체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비정상적이다라는 그러게요.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잠깐만 예. 민병도 정책 민주정책연구원장님이 저희의 또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거 지금 나가고 있어. 방송이 나가고 누구랑 있어요. 얘기하고 있더라 아까 네. 들어. 네,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뭔데? 한 말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지금 비디오가 야 이런 힘이 있구나. 야 라디오는 그냥 막 지나가는데 비디오는 못 지나가. 이 전략통이시고도 홍보통이신 네. 민병도 네. 께서 말씀해 주시죠. 2007년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경선 때 네. 발표되기 직전에 유정복 비서실장이 이제 대통령 후보 박근혜 찾아가서 귀띔을 했죠. 근데 국민들은 그 순간을 다 쳐다봤죠. 표정의 변화도 없이 차분하게 그렇습니다. 패배 시인 연설 읽어 나갈 때 저 사람은 독재자의 딸에서 민주주의의 딸로 새로 태어났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어제 우리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허상이었구나. 본질은 역시 독재자의 딸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어렵죠, 이가? 네. 유승민 원내대표 자가격리 미수 사건. 자가격리 미수 사건. 그렇죠? 네. 대통령이 많이 화가 나셔서 네. 열도 나시고 메르스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6.25 60주년 맞은 날 전 국민을 향해서 메르스 사령관으로서 메르스 전쟁이 임하는 각오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다 하는 4,447자의 네. 대국민 메시지를 갖다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엉뚱하게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단둘이 싸우면 되지 왜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자가격리 시키려고 하다가 뉴스에 그쳐서 엉뚱 그런 사건을 생각합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정치하지 말라 그리고 배신의 정치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면서 여당을 사실상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여당 전체를 자가격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짜르의 출연 같은 거죠. 짜르의 출연 옛날에는 그런 걸 이제 안기부를 통해서 했잖아요. 네. 지역에서 정보 수집하고 그 국회의원이 지역 관리 잘못한다, 뭐 공약을 안 지켰다, 평판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이제 공천 자료에 활용을 했는데 네. 대통령이 딱 찍어서 한 명을 갖다가 넌 배신자다. 그러니 다음에 공천 안 주던지 네. 뭐 내가 공천권이 없다면 뭐 내가 안 되는. 친박 후보라도 하나 등장시켜서 뭐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새누리당의 172명은 짜리의 출연을 보면서 쫄았네. 자꾸 나 이상한 말 하게 하려고 하지 마. 나로 토론하러 가야 돼. 네. 하여튼 그 의원님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게요. 순간이 또 온 것 같습니다. 야당 앞으로 야당의 어떻게 존재 싸울지. 이유를 보여줘야 될 네.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네. 정말 이럴 때 국민이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대통령이 국회랑 싸우겠다고 하고 여야 정당하고 싸우겠다고 한다면 뭔가 좀 정리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차제에 그럼 차라리 대통령하고 여야 정치권에 개인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대통령과 국회 신임 투표를 하자. 동시에 신임 투표를 해서 재신임을 묻자. 그렇죠. 재심을 물어서 대통령이 이제 재신임을 받으면 국회는 우리 이제 스스로 자해산하는 거죠. 네. 총사퇴하는 거죠. 조기 총선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대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되면 정치권이 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뭐 불신임을 받는다고 하면 뭐 대통령 임기 중이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죠. 국정의 연속선상이 있는 거니까. 그건 뭐냐면 대통령이 그럼 지금과 같이 불통의 정치 그 태도를 고치고 국회를 존중하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 같으면 차라리 전국을 크게 이렇게 무슨 국회법에 절차가 어떻고 의장 보고 뭐 그걸 이행을 해라 마라 뭐 이행을 한들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면을 크게 한번 대통령이 크게 흔들려고 하니 정치란 게 또 거기서 크게 흔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그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예. 컨닝했구나 상민이가. 내가 어저께 의총장에서 몇 명 마치 본인의 의견처럼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 그렇지 모르겠어요. 이 컨닝을 하고 이상민은 현장에서 지금 이상민 위원장이 걸렸어요. 컨닝을 했어. 아니야. 딱 걸렸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상민 지도자는 우리 한이란 의원협회 네. 회장, 제가 부회장으로서 제가 모시는 지도자입니다. 늘 존경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 야당의 역할 저희도 지켜보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요. 지나가는 의원님들 붙잡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거리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 느낌이 네, 들어요. 국회에서 거리에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를 있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네. 굉장히 많은 카메라가 와 있네요. 예, 뒤쪽을 보시면은 한 뭐 10여 대의 카메라가 네. 지금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는 예, 거군요. 대국민 네. 호소문 발표. 네. 한 20분 정도 후면은 진행이 되겠는데 예, 많은 이제 쏟아져 나오겠네요. 예, 뭐 기자들은 바닥에 앉아서 왜 땅바닥에 앉아 있는 겁니까 지금? 앉을 데가 없는 강신우 기자 상황이고요. 좀 잡아주세요. 네. 기자들이 지금 뭐 의자가 없으니까 앉아 없으니까 있고 바닥에 지금 앉아서 비공개 의원총회라서 네. 못 들어갈 들어가고 수도 안에 없고, 못 들어가고 네, 하지만 의총장에도 못 들어가고 비공개 의원총회 어떤 내용인지 알기 알기 위해서 네. 의원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저희가 거죠. 좀 가능하면 그런 장면도 한번 보여드려야겠어요. 네. 의원들이 쏟아져 나올 때 기자들이 어떻게 들러붙어서 아. 취재하는지 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언론사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예, 청취자들이 예. 혹은 또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고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녹음기를 대거나 아니면은 예. 수첩을 들어서 맞아요, 받아 적었는데 맞아요. 예. 손목 많이 아팠어요 요즘에는 저는. 예. 스마트폰 그렇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러서 스마트폰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슨 뭐 도마뱀 이렇게 목도리 도마뱀. 도마뱀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막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요. 목도리 도마뱀. 네, 네. 표현 아주 좋았어요. 예. 그런 식으로 좀 바뀐 상황인데 네. 아무튼 이따 상황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고요. 의원들 나오면 더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지금 보시면은 네.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단상이 오고 있네요. 기자회견을 위해서 단상이 지금 오고 진짜 있습니다. 당직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네. 저 이게 다 원래 일일이 나르고요. 당대표실이나 이런 데서 하면은 네. 좀 편할 그렇죠. 텐데 편할 텐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로텐더홀이 다, 어떻게 네. 국회에 보면은 상징처럼 상징이니까요. 돼 있으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 그 발언이 네. 국회 네.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죠. 야당 네. 입장에서는요. 어제 워낙 발언의 강도가 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특정인을 겨냥을 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 사실 야당도 야당이지만 여당도 굉장히 참담한 기분이 들 텐데 그 네. 감정을 또 드러낼 수가 없어. 그렇죠. 내년 총선까지. 총선이 왜냐하면 있기 공천권이 때문에. 걸려 있기 예. 때문에 혹시 잘못 보이면, 찍히면. 찍히면 죽기 때문에 레이저 맞으면 그렇습니다. 끝난다. 예. 예.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초강수를 쓸 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탈당해서 당 하나 만들어서 2, 30명 출격시켜서 경쟁할 수 있다라는 네. 자신감이 있기 그런 때문에 보석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 얼마든지 아유, 그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건 거예요. 네. 대단한 정치 드라이브를 네. 건 거죠. 지금 여기에서 뭐 여당이 그냥 그 웬만한 여당, 특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이 영남의 지역 기반을 둔 그렇죠.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못 보이면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여론 지형을 봐도 네. 뭐 영남 지역에서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높은 상황이고 네. 새누리당이 영남 지역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그 영남 지역만은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 지지율이 건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 상황이죠. 영남 지역 맹주죠. 네, 그렇죠. 물론 이제 대통령이 되고 영원함을 아우르는 100% 대한민국 국민 행복 시대를 네. 열겠다고 그 공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공약을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면.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속 그 균열을 내면서 파편화시키고 있죠. 네. 세력을 분산시키고 나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겨냥하고 이 굉장히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는 위험한데 것 어떻게 보면은 뭐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네. 이게 잘만 먹히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이런 걸 네.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뭔가 승부수를 던졌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승부수가 독이 될지 약이 네.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야당의 입장을 저희가 쭉 들어봐서는 네. 야당이 국민들의 그런 울분이나 네. 비판을 모아서 네.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따가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도 저희가 어떤 내용을 네, 하는지 한번 얘기를 지켜봐야겠어요. 하는지 저희가 그건 쭉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메르스로 31분의 아까운 목숨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대통령은 그 가족들을 위해 아무런 위로와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한국 정치를 악성 전염병에 감염시켜버렸습니다.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 무능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고 상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습니다. 뒷북 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었습니다. 부모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볼 수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무능이 사람 도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은 붕괴되었고 생활 공동체는 파괴되었습니다. 지역 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야당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 왔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누누이 약속했고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발 직접 나서서 국민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 선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 무능에 대한 책임 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현실을 바로잡는 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했습니다. 물론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되는 경우에도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위헌 소지가 있으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대통령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습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습니다.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결인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 질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2차례나 국회법 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시킨 사례가 너무나 많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환경 재앙과 국민 혈세 22조 원 낭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겼습니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결과 보육대란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FDA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직불금 규모를 농식품부가 고시를 통해 대폭 삭감한 것도 법 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의 일례입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상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여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입니다. 그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 여당의 내부 의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 특혜, 의료 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 법안들입니다.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 법안입니까?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 재벌을 위한 법안 아닙니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의료 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입니다. 오히려 우리 당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은 공정거래법의 큰 원칙을 양보하면서 처리에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 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가짜 민생 법안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개혁이 고착되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 공무원들을 직접 설득해 결국 양보를 받아내고 합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 당입니다. 메르스 대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맞춤형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은 것도 우리 당입니다. 국민은 문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 탓으로 문흥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에게 어려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데 전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국민의 걱정을 들어주는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책임도 큽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 배반이자 청와대 불복선언입니다. 여야 합의사항을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상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은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의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입법부에는 야당만이 남았고 상권 분립을 지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국회법은 국회 본회의에 적각 제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당에 힘을 주십시오. 우리 당은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팟짱 오늘 지금 그 비디오 버전으로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예. 국회가 전쟁입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그래서 막 달려왔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6.25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날 국회에 입법부하고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네. 어제 보니까 뭐 16분 국무회의 발언 중에 12분이 네. 어떻게 보면 국회를 비판하고 어떻게 보면 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서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살벌해요. 얘기하고 네. 뭐 배신, 심판 정말 이게 대통령의 말씀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인 건 맞고요. 네. 그 거부권 행사할 때는 품격 있는 언어로 입법부를 존중하는 속에서 이러이러하니 위헌 소지가 있으니 재검토해달라, 제의 표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여당 유승민 대표를 찍어내리게 하고 또 국회를 입법부를 폄하시키고 이러면서 어떤 또 다른 정치적 목적,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20% 이하로 20%대로 내려앉아 있는 이 메르스 국면의 국면 전환을 위해서 아주 품격 없는 언어로 국회와 입법부 그리고 친박이 아닌
제일 그 여당의 원내대표를 공격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임기 이제 2년 반 지난 것인데요. 앞으로 2년 반을 해나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여당하고도 거의 그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선 그 의회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존중 없는, 특히 이제 메르스에 대한 아무런 사과도 없으면서 이렇게 국면 전환을 하려는 본질적인 정치적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지지율이 메르스 사태의 초동 대응 실패와 또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과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통령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 사과를 하고 있지 않고, 그러나 메르스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말 생태 같은 목숨도 잃어가고 있는 이 즈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다. 즉 메르스 이 무능으로부터 국회와의 전쟁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사를 돌리고 싶었던 것이 의도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는 지금은 메르스 무능에 대해서 사과할 때다. 메르스 무능에 대해서 책임질 때다. 그리고 더불어 국회를 무시하는 입법부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동시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심판받아야 할 분은 대통령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문재인 대표께서 방금 전에 하셨는데요. 앞으로 야당은 좀 어떻게 좀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글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첫 번째는 메르스 대응을 잘해라. 지자체와 더불어 그동안 잘해왔는데 정부가 하지 못한 역할을 해왔다고 보는데 잘해라. 그리고 메르스의 초기 대응의 실패에 대해서 정부를 질책하라고, 책임을 물으라고 국민들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메르스 관련 법을 통과시켰고 메르스 추경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무한 책임지고 야당이 함께 하겠다. 앞장서 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국회 무시와 관련해서도 역시 어떻든 여당이 대통령과 손잡으려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슬픈 상황인데요. 어떻든 국회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입을 쳐다보는 여당이 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슬픈데 어쨌든 여당을 설득해서 조속히 제2 표결에 붙여서 반드시 국회법이 다시 한번 통과되어서 국회의 권능이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뭐 여당 쪽 의원님들 한번 만나보셔서 얘기를 좀 나눠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여당 뭐 새누리당 당론은 그렇지만 뭐 거부권을 받아들이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개개인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뭐 실명으로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A 의원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청와대를 가리키면서 연구 대상이야 라고 발언한 의원도 있고 B 의원은 의총 전에 오늘 의총에 들어가면 친박을 박살을 낼 거야 라고 했는데 아무런 박살을 못 내고 나온 경우도 있고 C 의원의 경우는 도대체 이 국회법의 이 집행 수단을 갖고 있는 강제적 집행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 국회법을 위헌 소송이라고 위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건 위헌이 없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그 취한 발언과 거부권 행사는 또 다른 정치적 의도이다. 그 정치적 의도 중에 하나가 뭐냐? 저희들도 사실은 떨린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황교안을 중심으로 공안 통치를 할 거다. 부정부패 공안 통치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부에 몰아붙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당이 솔직히 어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친박과 싸우지 못하고 있다. 네. 무섭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신 분도 계십니다. 조만간 살생부가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황교안 총리 이미 뭐 살생부 작성 의원님도 떨고 계시는 건 아니죠? 저도 지금 많이 떨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들어보니까 정말, 예. 실감이 나네요. A원, B원 말씀하셨는데 야, 진짜. 새누리당 내에서도 좀 그러니까요. 부글부글하는 네, 그런 게 네, 좀 있나 그렇습니다. 봐요. 네. 지금 제가 잠깐 이제 뭐 이러저러한 경로로 네. 이 현장 취재를 좀 했습니다. 아, 예, 네, 예. 현장 취재를 한 그 결과 사이에 역시 장윤성 기자입니다. 아유, 대단해요. 예. 그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아까 저희가 이제 서막에 불과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몇몇 그 의원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네. 본인이 밝혔는데 당이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를 지켜냈다라고 새누리당은 입장을 밝혔지만 그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치솟았다는 얘기가 예. 이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서막에 불과하고 다음 주에 더 센 폭탄 발언이 네. 나올 것이다. 더 센 게 나온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센 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청와대에서는 네. 탈당은 터무니없는 얘기고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탈당과 새로운 창당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한 네. 발언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미 국회 안에서 이미 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수위가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앞서 그 우리 강기정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메르스 전국에 굉장히 치사율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있는 이 국면에 그리고 네. 지금 정부가 확언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르스가 언제 종식될 거다라는 선언도 못하고 있는 이 마당에 네. 시선도 돌리고 그리고 당내로 보자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공천권을 쥐고 네. 다시 한번 고삐를 죄서 여당을 이제 줄 세우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분석 전망이 쏟아지고 네. 있네요. 정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살벌한 정치 네. 현장에서 저희가 전쟁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총공 여러분. 기자예요. 네. 정리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그럴까요? 종군 기자 박정호 장윤선이었습니다. 이 전쟁터 국회에서 살벌한 전쟁터에서 네.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11시 이제 시간이 반 정도 네. 돼가는데 문재인 대표 대국민 호소문까지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네. 보시면서도 많은 생각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 보면 야당의 좀 결기가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의원들과 뭐 당직자 포함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이 계단에 서서 결의를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를 했고요. 어제 그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던 발언들 비판, 치졸한 정치 이벤트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네. 아니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냐? 국민한테 무릎을 꿇지 네, 않고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당이 오늘 오늘 이틀간 이렇게 굉장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러게요. 새로운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서 대정부 투쟁 또 네. 대여 투쟁을 어느 정도나 세게 확대해 나갈지 이것은 이후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정당의 특징이 있습니다. 뒤가 물러요. 뒤가 항상 물러요. 처음에는 세게 예. 나갔다가 나중에는 소리 소문 없이 전부 복귀하고 이런 네.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의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할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살짝 결론을 유보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 지켜볼 거예요. 팟짱 애청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쓴소리도 해주시고, 그럼요. 예,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 계속해서 비디오로도 네. 진행을 좀 해봤는데. 네. 오늘 파수다였어요. 파수다인데 파수다와 팟짱의 콜라보레이션. 어떠셨습니까? 콜라보레이션. 저는 네.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예, 저희가 박정호 씨가 예. 계속했으면 좋겠다. 저는 아무래도 카메라가 좀 앞에 있으면 좀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기분이 네. 10cm 좀 따서 진행을 좀 해봤는데. 카메라. 예. 카메라 앞에 서니까 좀 떨리네요. 예. 저는 시문화 기자 비디오가 앞에서 안 돼가지고 자꾸 시문화 뒤로 기자 가고 옆에서 시문화 기자랑 바로 옆에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요. 네.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콜라보레이션으로 다시 네.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오늘 박정호의 팟짱과 함께한 파수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콜라보레이션. 네, 콜라보레이션. 좋아요. 좋아요. 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 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